당신들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장모가 장인한테 하는 걸 보면 된다. 네 미래에 결혼할 배우자가 네한테 그대로 한다 이야기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가정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거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게 이 이야기고 가족을 관찰하라니까. 사람은 그 가족과 성향이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상견례 개망했는데 그냥 파혼 났겠지. 이미 결혼식 깨지기 일보 직전임. 나 중소기업 다니고 남친은 대기업 다니거든. 밥 먹을 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후식 먹을 때 남친 어머니가 나한테 지금 회사 중소기업 오래 다니면 나중에 연봉 올리기 힘들다고 미리미리 큰 데로 이직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언니가 그 말 듣고 남친 아버지도 중소기업 다니시지 않아요 이러고 남친 누나가 우리 언니한테 말을 씨 이래가지고 언니가 개빡쳐서 남친네 누나한테 뭐 이러고 그냥 나감. 언니가 그딴 말은 머릿속으로도 안 하는 건데 상견례 자리에서 하는 건 나 개무시하는 거라고 절대 결혼하지 말래. 다가하지도 않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해도 받지 말래. 남친 어머니가 은연중에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느끼고 있었는데 에휴 언니 말 들어야겠지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남자는 조상신이 도왔지 않습니까? 하늘에 점지를 내려서 이 결혼을 무마시킨 거잖아. 우리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예시가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어울리는 문장이 뭐죠? 당신들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장모가 장인한테 하는 걸 보면 된다. 네 미래에 결혼할 배우자가 네한테 그대로 한다 이야기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가정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거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게 이 이야기고 가족을 관찰하라니까. 사람은 그 가족과 성향이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죠? 거기에 더해 일단 위아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위아래가 없는 것 같습니까? 남자 측 어머니 라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 측 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딸내미 라인에서 어머니 라인한테 따지고 들었는 거잖아. 이거는 사장단이랑 미팅하고 있는데 사장단이 지적하고 있는데 말단 사원 중에 좀 연차 쌓인 놈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장들한테 뭐라 하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저쪽 부모님들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걸 묵인하고 큰딸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다 받아들였다니까. 막내딸인지 둘째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파토나게 생겼는데도 중재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딸내미들을 아나 무인으로 키웠다는 거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매가 생각하는 게 똑같죠? 아니 우리 편이 당했으니까 도와야지 이런 동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똑같잖아.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결혼을 없던 걸로 해야지 파혼해야지 이러고 있다니까. 이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족을 유심히 관찰하라고. 여러분들의 반려자가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가족들까지 연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면 티가 난다고. 그걸 잘 캐치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시의 언니 아들을 피해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죠? 이런 언니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우리가 위험도를 체크할 거 아냐. 왜? 지금 결혼하고 싶은 남성분들은 남아있는 언니 아들 중에 골라서 결혼해야 되니까 91%가 국내혼을 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도 요초 사이트지만 이 글을 퍼간 것도 요초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달린 반응들 보세요. 이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요청 커뮤니티 하는 언니 아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니가 살렸네. 얼마나 사돈댁을 만만하게 봤으면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저런 얘기를 함. 사돈 없는 자리에서 얘기해도 무례한 말을. 이라는데 그러니까 저걸 무례하다고 느낀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데요? 월급이 적으니까 많은 곳으로 옮기면 좋지 않냐고 말한 게 무례한 겁니까? 아니면 내 월급이 적다고 정확하게 사실 적시한 게 자격지심을 느끼게 한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어른이 자식 버리게 그 정도도 이야기 못합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잖아.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 정도도 이야기 못해요. 아이고 무서워라. 며느리 무서워서 요즘에 시어머니들 덜덜 기면서 살아야 된다던데. 지금 그런 경우잖아. 자식벌 되는 사람들이 어른들을 오히려 교육하고 있죠. 저런 사돈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처형한테 저런 교육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사동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고요. 굉장히 슬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니가 보기에 저 말만 문제가 아니었겠지. 언니가 은인이다. 초면에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못 배워먹었네. 언니 최고. 저 집안 사람들 수준이 보인다. 이러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겁니다. 아니 당사자들끼리 있었으면
아니면은 그냥 한번 울고 때려치우거나 모멸감을 느꼈다고 남친을 까거나 그래서 남친이 다시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거나 어차피 네가 선택한 여자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겠죠 남자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일을 벌렸잖아. 파혼까지 만들었잖아. 물론 저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운이겠지. 아니 그리고 중소기업 다닌다는 거에 긁힌 거예요? 아니면 월급이 적다는 거에 긁힌 거예요? 아니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있지 않습니까? 고대가 웬만한 사범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방 국립대, 지방 거점 국립대 사범대가 공대보다 높았어요. 이거 거짓말 같죠? 그리고 취업할 때 SK 반도체 회사나 삼성 반도체 회사가 1등이 아니었습니다. 1등은 현차. 그리고 거기 못 가면 공기업 이런 데를 갔단 말이야. 아니면 공무원이라도 되든지. 그만큼 공기업 공무원이 경쟁률이 굉장히 셌던 시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닌다에 긁힐 필요가 없는 거야. 인생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저렇게 싸울 일이 아니었다니까. 옆에서 싸움을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격지심을 왜 느끼는지를 모르겠다. 저렇게 발작해봤자 내 인생만 피곤해지는데.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자기 직위에 따라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거잖아. 언니 아들이 자기 할 말 다 한다는 말 사실은 예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사 대화를 할 때는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누르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억제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가족 전체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여초 사이트의 반응이었고 남초 사이트의 반응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남친 어머니가 한 저 말이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말로 들리나 싶네. 근데 언니라는 인간이 바로 저렇게 들이받지 않을 것 같은데 뭐가 더 있는 듯 어떤 미친 인간이 저런 거에 바로 풀악셀 들이받음이라는데 굉장히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한 것 같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왜냐하면 예비 며느리가 언니아에게 평소에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미리 했었으니까 저런 상황이 발생한 거겠죠. 저 상견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왜냐하면은 글쓴이가 자기가 유리하게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글을 써놨다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딥니까? 밥을 먹을 때까지 분위기는 좋았다잖아. 후식 먹을 때 말한 저 한마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데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 순서에 맞춰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기술을 해놨다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시입니다. 자녀가 다 결혼을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딸만 둘이고 둘 다 연봉 높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28살, 29살입니다. 모태솔로인 것 같은데. 딸들이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를 안 했다는 거죠. 일단은 티도 안 냈다는 거고. 아니 주말에 어느 정도 꾸미고 나가면 티라도 날 텐데 그런 거조차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이 걱정돼 결혼정보회사 도움을 받자고 하니 둘 다 펄쩍펄쩍 뛰면서 포기하라고. 자기 결혼 절대 안 할 거라고. 나쁜 사람 만나 고생하느니 결혼 안 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남자 만나라는 이야기에 저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 보니까 뭔가가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외로워하면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에게 외롭다고 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사라도 가봐라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직장 좋으니까 남자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나쁜 사람 만날까 무섭다고 저러잖아. 굉장히 사회에 대한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언니야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둘 다 저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사 가라고 했는 거에 긁혔다는 거죠. 연애도 안 하고 늙어가는 딸을 바라보니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전 결혼 꼭 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아빠 같은 사람들 있다니까. 아빠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남자라서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단을 읽고 뭔가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된 집은 아니다. 부모가 저렇게 화목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렇게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딸들만 저렇다는 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한 가지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인신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도 아니고 둘 다 똑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죠. 그것도 가족이 말입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는 화목해. 그러니까 가족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없고 부모님이 뭔가 틀어져서 그럴 가망성도 없는데 자매가 서로 닮아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닮아있다는 거. 거기에 더해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더해 공부를 잘해서 취직까지 잘했다는 걸 모두 종합해보면 뭘 아실 수가 있습니까? 왜 있잖아, 남자들이 언니아들을 볼 때 딱 세 가지만 보잖아요. 뭘 봅니까? 바디 사이즈, 몸매가 좋은 언니아를 좋아하잖아. 근데 이거는 모르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언니아를 좋아하잖아. 근데 둘 다 20대죠. 나이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한계가 뭡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볼 때 뭘 따지죠?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는
어릴 때 열심히 살았는데 애들에게 돈을 너무 안 써서 후회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남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언니아들이 이렇게 많다는 예시일 뿐이잖아. 첫 번째 예시의 언니아들 즉 남을 불행하길 비는 언니아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진짜로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기혼 좋다 하는 언니아들이 왜 저렇게 많은 거야? 하도 어른이 조금 뭐라고 했다고 바로 따지는 거 보세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거 그런 언니아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을 초이스해서 결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결혼하고 싶으시면 대부분이 국내혼을 하시잖아요. 결혼 건수의 91%가 국내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언니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불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 물론 저게 안 좋으시다면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면 되고 국제결혼도 힘드시다면 미혼으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거는 강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더 행복할지에 대한 설명만 드릴 뿐이지 결혼은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한 여자만 잘 만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깨어난 시간입니다. 라이브 스타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